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서지 분석 제3강입니다. 오늘 강의는 검사체적으로 이제 엑서지 개념이 확장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밀폐 시스템에서의 엑서지 평형식과 엑서지율 평형식을 다뤄봤습니다. 밀폐 시스템에서는 질량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 밀폐 시스템 안에서의 엑서지 전달과 엑서지 파기만 고려해주면 그 식 내에서의 이제 엑서지율과 엑서지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검사 최적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개방기에서 질량 유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념화를 시키는지를 한번 배웠었는데 그 개념이 이제 검사 최적의 엑서지율 평형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검사 최적에서는 질량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엑서지 평형식보다는 엑서지 율 평형식이 좀 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질량 유동에서 나오는 엑서지 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율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정상 상태에서 정상 상태 엑서지율 평형식 결과부터 써보면 0은 왜냐하면 정상 상태니까 상태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그 dEdt를 하게 되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이 0이 되고 왜냐하면 처음 식이 엑서지 차이일 거 아니에요. x 차이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dDt로 바뀌잖아요. dDt로 바뀌면서 정상 상태에선 상태량의 변화율이 0이니까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0은 인테그랄 1 마이너스 tb t0의 del q 죄송합니다. 이거는 엑서지 평형식이었고 시그마가 나와야죠. 시그마 j 1 마이너스 tj분의 t0의 q 다시 되겠죠. q 다시 되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이게 될 거고요. 여기선 다 이 CV 기호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열 전달이 여러 방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열 전달이 일어나는 지점에서의 온도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J를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검사 최적이 하는 일이고 여기서 추가되는 게 mi 닷의 EFI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시그마 me 닷의 EFE에 그리고 마이너스 엑서지 파괴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랑 이거는 밀폐계에서의 형태와 똑같죠. 왜냐면 정상 상태도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밀폐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어떤 동력 시스템이 있다고 쳤을 때 거기에 질량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구멍만 뚫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폐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그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서 질량 유동에 의한 엑서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면 검사 최적에서의 엑서지 평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M 닷은 알겠는데 EFI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이게 플루이드겠죠? 이게 바로 비유동 엑서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질량이 들고 오는 엑서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개념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질량과 그리고 나가는 들어오는 질량과 여기 꽉 차 있는 질량을 MT라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럼 여기에 질량이 좀 새어 나가겠죠? 그럼 ME와 MT 더하기 델타 T라고 하면 MT 더하기 델타 T 빼기 MT는 MI 빼기 M2로 쓸 수 있고 양변을 델타 T로 나눈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면 MT 닷은 MI 닷 빼기 ME 닷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CV가 붙어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볼륨의 단위 시간당 질량 유량은 이 순간에서 이 들어오는 질량 유량, 그러니까 유입되는 질량 유량 빼기 나가는 시간당 질량 유량을 빼주면 그게 어 검사 최적의 단위 시간당 질량 유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 EF를 증명을 해볼 텐데, 그러니 역시나 그 에너지 평형식이 등장하고 엔트로피 평형식이 등장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의 양은 변화가 없을 거고 QCV 닷 빼기 WCV 닷에 우리가 M 닷에 H 빼기 H 제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비유동 엑서지니까 엑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상태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엑서지의 정의 자체가 어떤 상태에서 사상태로 가기까지의 그 사용 잠재력을 표현하는 거니까 항상 엑서지는 사상태와 비교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v 제곱의 v 제로 제곱 플러스 gz의 빼기 z 제로에 가로 닫고 엔트로피 평형식은 t0의 qcv 닷에 플러스 m 닷의 s 빼기 s 제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엔트로피 생성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월크 컨트롤 볼륨 다시 엑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엑서지 평가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항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비유동 엑서지는 지금 여기서 식을 잘 보시게 되면 m과 1을 곱했죠. m과 1을 곱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2가
제가 지금 비유동 엑서지라고 했잖아요. 스페시픽. 그렇게 되면 질량을 곱해줘야 그 엑서지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질량을 곱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단위 질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이 식을 유도를 하려면 QCV 다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엔트로피 평형식에서 죄송합니다. 엔트로피 평형식에서 QC 이 밑에 있는 식에 양변에 T0를 곱하면 그러면 QCV 닷은 마이너스 M 닷 T0 S 빼기 S0에 그리고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 맨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항 한 채로 대입을 하게 되면 work CV 다시 M 닷에 H 마이너스 H0에 플러스 그리고 지금 그 사상태는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V0와 그리고 Z0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 T0에 S 빼기 S0에 플러스 2분의 V제곱 GZ에 그리고 마이너스 T0에 이렇게 되죠. 양변을 M-으로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누게 되면 H 빼기 H0 마이너스 T0에 S 빼기 S0에 2분의 V제곱에 플러스 GZ에 그리고 가로 이거 좀 지울게요. 마이너스 T0에 M 닷에 이렇게 되죠. 근데 엑서지를 정의할 때 사상태까지 가는데 최대 이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가 중요한데 데피니션이 중요한데 최대 이론일이니까 최대 이론일이면 이 내부 비가역성을 완전히 제거시킨다. 그래서 항상 이게 0인 상태를 엑서지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이 F가 될 거고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 H 빼기 H0에 마이너스 T0에 S 빼기 S0에 플러스 2분의 V제곱에 플러스 GZ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동 엑서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제가 용어를 좀 빼뜨렸는데 정상 상태 검사 최적의 엑서질 평형식이었는데 검사 최적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렇게 설정하죠. 이 입구 꽁다리들은 다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컨트롤 볼륨인데 그러면 아까 질량 유동 개념에 봤을 때 들어가고 있는 질량 유동과 나가는 질량 유동을 빼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인 검사 최적의 질량 유동이라고 했잖아요. 엑서지율도 똑같이 그냥 들어가는 질량 유동에다가 그 질량 유동의 비엑서지와 나가는 질량 유동에다가 그 나가는 비엑서지를 곱한 거를 각각 빼주면 그게 최종적인 검사 최적에서의 그 질량이 갖고 오는 엑서지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잠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우고 문제를 보게 되면
어, 잠시만요. 어, 그러면 어, 지금 열교환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열교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연소가스의 출구 온도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P4 여기서 지금 온도가 안 좋아졌죠. 어떤 에어가 압축기로 들어가서 열교환기로 간 다음에 온도가 지금 올라갔네요. 온도가 가열됐으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2번의 엑서지가 1번의 엑서지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기선 엑서지 증가가 일어날 거고요. 엑서지 가서 이제 연료가 공급돼서 뭐 터빈으로 일도 하게 되고 다시 열교환기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의 온도가 궁금하다 이건 거예요. 문제 조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정상 상태 작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검사 체제의 정상 상태에서의 엑서지율 평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온의 연소가스가 어, 예, 여기서의 설명이죠. 고온의 연소가스가 1020도를 1020 켈빈에서 1.1바로 유입되고 이렇게 나온다. 질량유량은 주어졌네요. 90kg/s로 질량유량이 주어졌고 그리고 열교환기 표면에 열교환과 운동 중력을 무시한다. 여기서의 열교환이 아니라 이 표면에서의 열교환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열교환기의 특성인데 열교환기에서는 이렇게 표면에서의 열교환을 무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아주 강체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는 표면 그 열교환기가 직접 수행하는 일도 안 나타납니다. 다만 질량 유동이 수행하는 일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평형식에서 WCV 다시 그러면 제로로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또 각 유체는 이상기체로 간주된 공기의 상태량을 가짐. 이, 이 정보도 중요하겠네요. 이상기체로 뭔가 PV는 RT의 식을 써가지고 그 상태량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사상태의 정보 T0는 300켈빈이고 P0는 1바이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열교환기를 검사체적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열교환기를 검사체적으로 해보면 지금 질량의 흐름이 1에서 2로 나가는 것과 3에서 4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질량유량은 90kg/s로 같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평형식을 쓸 수 있을 거고 엑서지율 평형식을 쓸 수 있을 건데 일단 에너지 평형식을 써보면 0은 m-에 그리고 h1 빼기 h2고 운동과 중력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괄호가 닫히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에서 4로 가니까 m-에 h3 빼기 h4도 있겠네요. 이게 에너지 평형식이겠죠. 근데 m-이 같으니까 이게 양변을 m-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h1 빼기 h2 플러스 h3 빼기 h4다. 는 0이다. 인데 잘 보시면 T1은 지금 1의 상태가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고 2도 주어졌고 3도 주어졌고 4만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의 상태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상태량이라고 하면 저기 지금 말한 비엔탈피가 되겠죠. 왜냐하면 각
유체는 이상기체로 간주된 공기의 상태량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상기체 테이블에서 상태량들을 지금 뽑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테이블로 가보면 이상기체 테이블은 A22에 있습니다. 그래서 A22에서 지금 H1을 구해야 되는데 610켈빈이니까 여기서 617.53이 H1이 되겠네요. 그 617.53 이거 빼기 H2 T2가 지금 860켈빈에 9.7 바니까 888.2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저는 바로 H4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구하면 이게 798.15kJ per kg이 나옵니다. 이제 에너지 평형식에서 H4라는 값을 구했죠. 그러면 4번 상태의 상태량이 나온 거죠. 상태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A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출구 온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798.15라는 비엔탈피 값을 가지고 다시 테이블로 가보면 798.15니까 여기서 하나의 값이겠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798.15인 거니까 선형보감법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T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780분의 780 빼기 770분의 800.03 빼기 789.11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점과 x, y, x, y, x, y라고 생각해서 1차 함수의 기울기 구하는 걸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T4 빼기 770분의 798.15 빼기 789.11 이거와 같다는 등식을 써서 그럼 문자 하나고 식이 하나니까 T4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T4를 구한 거를 제가 써보면 다시 돌아와서 T4가 778켈빈이네요. 아까 그 사이 값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를 구했고요. B번 각 유체에 대해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유동 엑서지율을 구하라. 유동 엑서지 유리니까 입구에서 들어온 거 빼기 출구에서 나간 거를 빼면 그게 검사 최적의 유동 엑서지율이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m 닷에 잠시만요. 출구까지 죄송합니다. 유동 엑서지율의 순 변화잖아요. 변화니까 나중 빼기 처음에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아까 1에서 2를 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이 F2 빼기 이 F1과 플러스 M 닷의 이게 각 유체라고 했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기체가 다를 수 있고 3에서 4로 가는 기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다른 게 이거는 연소가스고 이건 공기니까 엄연히 다른 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EF2 빼기 EF1을 따로 계산하고 M-에 EF4 빼기 EF3를 따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밑으로 가져와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비유동 엑서지 구하는 법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는 M-에 H2 빼기 H1이 될 거고 마이너스 T0에 S2 빼기 S1이 될 거고 그리고 운동과 중력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M-에 H4 빼기 H3고 마이너스 T0에 S4 빼기 S3 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H2, H1은 각각 구했었고 H4, H3도 구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상기체에서의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지금 여긴 S 닷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넣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우리가 H는 U 플러스 PV 그리고 어, U는 잠시만요. DU는 TDS 마이너스 PDV 이게 델 Q고 이게 월크니까 10 빼기 1은 내부 에너지다. 운동과 중력은 무시한다 치고 그러면 이 엔탈피식을 양변에 미분하게 되면 DH는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가 되죠. 근데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TDS는 DU 플러스 PDV가 되니까 DH는 TDS 플러스 VDP가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상기체니까 그리고 여기서 DH를 CP T의 DT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DH는 CPDT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TDS 플러스 VDP고 양변을 T로 나눌게요. 그러면 T분의 CP T의 DT는 마이너스 T분의 V의 DP의 DS가 됩니다. 양변을 적분하기 전에 얘네가 적분이 안 되는 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PV는 RT라는 식을 배웠고 왜냐하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T분의 V가 P분의 R이니까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P분의 R을 대입을 하면 그리고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 이거를 지금 1부터 2 상태까지로 적분을 해볼게요. 그럼 1부터 2까지 CPT의 T분의 DT가 되고
마이너스 R ln P2분의 P1이 되고 이게 S2 빼기 S1이 되겠죠. 근데 이 식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아까 본 S0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1부터 2까지는 그대로인데 이게 이게 지금 온도에 대해서 그거 하는 거니까 T1, T2라고 하게 되면 이 T1, T 프라임, T 부분의 CPT, DT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T 프라임 T2 분의 T분의 CP DT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요거 빼기 요거겠죠. 왜냐하면 부정적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FT DT라는 식이 있으면 FT의 부정적분을 F 라지 F라고 할 때 라지 FT1 빼기 라지 FT 프라임 이게 정적분의 정이잖아요. 부정적분의 차이 부정적분 차이가 정적분이다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개념을 쓰면 이 T 프라임 F T 프라임이라는 부정적분이 소거가 돼요. 그래서 이게 S 닷의 T2 빼기 S 닷의 T1의 마이너스 R ln P2분의 P1 이거 잘못 썼군요. P2분의 P1 ln P2분의 P1 이게 최종적인 엔트로피의 차이다 라는 사실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P1, P2는 알잖아요 지금. P1, P2는 지금 원이 지금 P1이 10바이고 P2가 9.7바네요. 그러면 ln 10분의 9.7에다가 R은 지금 8.314에 28.97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빼기 ST2와 ST1을 구하러 가봅시다. 지금 ST2는 T2가 뭐였냐면 860켈빈이었으니까 860켈빈에서 ST2는 2.79783일 거고 ST1은 ST1닷은 T1이 610켈빈이었으니까 2.4264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제 이 식은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이쪽 지우고 다시 와서 m 다시 90 m 다시 90kg 세크였고 그리고 이게 888.27 빼기 617.53의 킬로줄 킬로그램이고 그리고
T0가 300켈빈이었고 곱하기 2.79783 빼기 2.42644 빼기 8.314 28.97에 ln 99.7 10 하고 가로 닫고 킬로줄 그리고 킬로그램 켈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이건 다시 14 아니다 14,103 킬로줄 세크에 1메가와트는 10의 세제곱 킬로줄 퍼 세크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4.1 메가와트가 됩니다. 이 단위 변환도 은근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하는 연습도 꼭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시험 볼 때나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꼭 연습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에너지를 좀 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잡고 해보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느긋하게 하지 않고 딱 시간 재면서 시험 보는 연습으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 닷에 EF4 빼기 EF3도 구해야겠죠. 그럼 이거는 여기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S4 빼기 S3도 역시 이상기체에 의해서 S4 빼기 S3는 S 닷 4에 S3 닷 빼기 R에 ln P3 P4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H4, H3는 역시 알고 T0 알고 이거 이상기체 테이블에서 구하게 되면 아까 T4가 778 켈빈이라 했어요. 778.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관법을 써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건 다 보관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T3가 지금 1020 켈빈이니까 이게 지금 1020 켈빈도 범위 내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99034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대입한다고 치면 그리고 계산까지 했다고 치면 이거는 마이너스 16.93 메가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4에서 3으로 갈 때는 엑서지가 감소했네요. 그죠? 엑서지가 감소했고 1에서 2로 갈 때는 아까 엑서지 차이가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엑서지의 순 변화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C번이 남았죠. 파괴되는 엑서지율. 파괴되는 엑서지는 당연히 엑서지율 평형식을 써야겠죠. 이 D 닷을 지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로는 시그마 J분의 시그마 J의 1-TJ T0의 QJ 다시 될 거고 마이너스 CV 다시 된다고 했는데 아까 열교환기는 열전달이 없다라는 가정이 주어졌고 그리고 열교환기는
질량 유동에 의한 일만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볼륨은 일을 안 합니다. 여기 그 문제에서는 열 전달이랑 일과 그 포텐셜만 없다고 지금 줬는데 여기 일부러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았는데 너가 알아서 그 열교환기의 특징을 알아서 이 일도 없다는 거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없어지는 텀이라고 솔루션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검사 최적이니까 지금 m 닷에 여긴 1부터겠죠? 엑서지율 평형이니까 2 플러스 m 닷에 이 f3 빼기 이 f4가 되고 마이너스 2 뒤에 다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구했잖아요. 다 구했으니까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면 이 d 닷은 뭐가 나오냐면 2.83 메가와트가 나옵니다. 결국에 여기서 어떤 통찰을 이끌어낼 수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화면을 기울여. 엑서지 유입률이 있고 엑서지 유출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원에서 트루 갈 때는 원에서 트루 갈 때 이 14.1이라는 놈이 있고 나갈 때 마이너스 16.93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엑서지 파괴량이 존재하니까 이게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랑 들어가는 거랑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서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원에서 투로 갈 때 t 잠시만요. 원에서 투로 갈 때 압력 강화가 일어나죠. 이 압력 강화는 이제 유체 간의 유동일이 발생하면서 압력 강화가 생기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 유동 엑서지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다음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그리고 2번 문제. 뭔가 비슷한 느낌의 문제이긴 한데 그림이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폐열 회수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스 연소 생성물이 있네요. 가스 연소 생성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스팀 발생기입니다. 이 잠깐만. 스팀 발생기 아닌가? 아무튼 여기로 연소가스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가네요. 그리고 따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건 연소가스인데 이건 또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질량 유량도 다르다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 그
기체 성질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터빈으로 가네요. 그래서 터빈에서 이를 뽑아낸 다음에 나갑니다. 이게 이제 유념해야 될 점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과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외부 표면으로부터의 열 전달을 무시하네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을 0으로 두고 검사 최적은 정상 상태이고 연소 생성물 아까 연소 생성물은 여기 있죠. 물과 다르죠. 그래서 연소 생성물에만 이상기체가 적용이 되겠네요. 여기에만 이상기체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팀 발생기 내에서는 압력 강화가 없다. 스팀 발생기에서 압력 강화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량 유동 간의 압력 강화가 없으니까 질량 유동에 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게 이제 질량 유동, 그러니까 질량 유동도 엑서지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도 차이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온도 차이가 질량 유동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 전달로 엑서지 손실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고 압력이 변하는 것은 압력 강화가 일어나면 유동 1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다른 두 지점이 있으면 그 받쳐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에 의한 엑서지 전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일단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연소 생성물에 수반되는 순엑서지의 완전한 회계 분석을 구하라. 지난 시간에 회계 분석이 뭐였습니까? 유입 엑서지율을 구하고 유출 엑서지율을 구하고 엑서지 파괴율을 구하면 그게 다였어요. 별 대단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설계 관계에 대해 논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연소 생성물에 순반된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입 엑서지율부터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유입 엑서지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흔히들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원만 들어가니까 그냥 이것만 엑서지율을 구해서 뭔가 엑서지율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과 3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를 엑서지율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원에서 보면 원에서 투로 갈 때 이 온도가 감소하죠. 그러면 여기로 지금 엑서지가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지금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여기로 뭐 열 전달에 의해서 그 엑서지가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3 상태에서 4로 가고 5로 가는데 여기서 동력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동력이 발생하니까 지금 3에서 5로 갔을 때 동력이 발생하니까 그만큼의 또 엑서지 유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온도가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온도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엑서지를 빼먹었겠죠. 그 증가한 상태에서 또 터빈까지 돌리니까 얘도 엑서지를 뺏어먹는 주범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3에서 4에서 5로 가든 결국엔
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봐야 되니까 엑서지 유출률은 이 5에서 3을 뺀 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동력까지 고려해주면 이게 엑서지 유출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입률과 유출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생성물을 이상기체로 취급한다 했잖아요. 지금 1에서 2까지의 엑서지 생성을 구하면, 생성률을 구하면 M1 다시 있고 EF1 빼기 EF2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유입되는 유입 엑서지율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동력은 유출 엑서지율 그리고 물의 유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엑서지율 역시 5에서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3에서 4로 갔다가 5로 빠져나오니까 M3 닷에 EF5 빼기 EF3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M3 닷에 EF4 빼기 EF3에 플러스 M3 닷에 EF5 빼기 EF4니까 그러면 얘랑 얘 소거되니까 결국 똑같아지죠.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유출이니까 이제 각각의 DXG를 구하면 될 텐데 1에서 2 차이는 이상기체니까 아까 구했던 방식으로 M1 다시 지금 주어졌죠. M 다시 69.78kg/s로 주어졌으니까 M 다시 H1 빼기 H2에 마이너스 T0에 S1 빼기 S2 라고 한 다음에 S1 빼기 S2가 뭡니까? S.1 빼기 S.2 빼기였나요? 빼기 R의 ln P2 분의 P1 이죠. 그러면 지금 T1이 478 켈빈이고 T2가 T2가 400 켈빈이니까 가봅시다. 478이랑 400이 있나? 400에서의 엔트로피 값 세 번째 있었죠. 1.99194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H1 닷은 지금 478이니까 잠시만요. 478이니까 보관법에 의해서 2.173이라는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위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뒤주로 그러면 식을 써봅시다. M 닷은
69.8kg/s고 H1이 지금 480.35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테이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97kJ/kg 마이너스 298  kelvin에 지금 2.173 빼기 1.992의 kJ/kg에 이거고 kJ/s를 하게 되면 이거는 1775.78kJ/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입 엑서지율이고요. 유출 엑서지는 이제 얘가 일단 876. 876.8 kJ/s고 그리고 이 5 빼기 3도 한번 해봅시다. m 닷에 m3 닷에 2F5 빼기 2F3 하면 마찬가지로 m3 닷에 H5 빼기 H3 마이너스 T0 S5 빼기 S3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H3는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액체니까 포화액의 데이터로 근사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T3가 38.9도거든요. 그래서 38.9도는 39도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SF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제가 연습 문제에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근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왜 근사가 가능한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포화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한 번 준비했었는데 한 번 준비했어 가지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질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H3도 구했고 H5는 건도가 주어졌네요. X5가 0.93이다. 그리고 P5가 0.07 바이다. 그러면 뭐 H5는 HF 더하기 H 그리고 이건 지금 테이블 4로 가야겠죠. A4 테이블 A4로 보게 되면
A 3로 가야죠. 이거는 그러면 Saturated Vapor와 죄송합니다. 이거를 지금 지웠어야 되는데 Saturated Vapor와 그 리퀴드의 차를 G 빼기 A GF에 다가 0.93을 한 게 H5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0.07 바니까 0.07 바가 여기 있네요. 0.07 바에서 또 보관법을 쓰면 되겠죠. 0.07 바에서 보관법을 여기서 쓰게 되면 대략 2400 몇이 나오겠죠. 그 H 빼기 HG가 그러면 H5가 2403.27 kJ per 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엔탈피 차이를 구했고 S5 빼기 S3 역시 이거는 지금 이상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랑 그대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S3와 S5도 S3도 SF의 39도가 되겠죠. 그것도 똑같이 근사가 되는 점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건도가 주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S5도 SF 더하기 SG-SF에다가 0.93을 곱해주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S5가 7.739가 나옵니다. S3는 0.5598이 나옵니다. 그래서 M3 닷의 EF5 빼기 EF3는 2.08의 kg per s가 질량 유량이었고요. 여기다가 H5 빼기 H3랑 마이너스 T0에 S5 빼기 S3를 계산을 해주면 이건 최종적으로 209.66 kJ per 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비엔탈피의 차이며 이 물 유동에 의해 엑서지가 이렇게 유출이 된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엑서지 유입과 유출을 알았죠. 엑서지 유입 알았고 엑서지 유출 알았으니까 회계 분석에서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엑서지 파괴율을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엑서지 회계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엑서지 파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예제에서도 말했듯이 정상 상태니까 엑서지 율 평형식을 이용해서 이 d 닷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가정에서 열전달을 무시하고 그리고 터빈에서는 1이 있고 지금 증기 발생기 스팀 제너레이터에서는 1이 없네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서지 파괴율을 먼저 스팀 발생기에서는 시그마 J의 1 마이너스 TJ분의 T0에
QJ 다시 지워질 거고, 이것도 지워지겠죠. 지워질 거고, 그럼 M 닷에 출구가 좀 많네요. 그러니까 M1 닷에 EF1 빼기 EF2 플러스 M3 닷에 EF3 빼기 EF4 에다가 마이너스 D 닷을 해주면 이게 엑서지율 평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구했네요. 그죠? 이건 구했는데 지금 이걸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M3 닷에 EF3 빼기 EF4는 M3 닷에 H3 빼기 H4에 마이너스 T0에 S3에 빼기 S4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S3랑 H3는 아까 구했었는데 H4랑 S4는 안 구했죠. 근데 지금 증기 발생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그 4번에 워터가 증기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서 테이블을 A3로 갈 게 아니라 슈퍼히티드 A4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0.275 메가파스칼이니까 180도에서 0.275 메가파스칼 180도에서 좀 테이블 좀 찾아보겠습니다. 0.27로 180도 0.27로니까 H4가 뭔가 이거 보관법을 지금 취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0.275가 있다고 해봅시다. 0.275 메가파스칼이 있고, 그리고 지금 T4가 180도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지? 이거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P가 0.275 메가파스칼이고 T4가 180도인데 이거를 테이블에서 어떻게 찾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잠시만요. 이거를 체크를 해두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지워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요. 솔루션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H4가 2825 kJ/kg 그리고
S4가 7.2196 kJ per kg 켈빈으로 돼 있어서 ED 다시 366.1 kJ per sec로 나옵니다. 그리고 터빈 안에서의 엑서지율 평형식도 적용을 해보면 이제 시그마 J에서 1-TJ분의 T0의 QJ 닷에 빼기 WCV 닷인데 이거는 이제 안 지워지겠죠. 이게 876.8kW로 유지가 될 거고 얘는 지워집니다. 그리고 M4 닷에 EF4 빼기 EF5의 마이너스 ED 닷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엑서지 파괴율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 유동이 생기고 일로 빠져나간다. 거기서 지금 엑서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D 닷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4번에서의 상태량은 방금 구했다 쳤죠. 그래서 ED 닷은 M4 닷에 H4 빼기 H5에 마이너스 T0에 S4 빼기 S5에 가로 닫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20.2의 kJ per sec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구한 거죠? 야, 다 구한 거니까 요 놈이 지금 유입이었고요. 1에서 2가 유입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3에서 4가 유출이었죠. 그리고 이게 유출이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있었죠. 그리고 엑서지 파괴가 스팀 발생기에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순 엑서지 유입률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1772.8 kJ per sec가 되고 이걸 이제 100%라고 하면 순엑서지 유출율은 동력이 있죠. 동력으로 빠져나갔잖아요. 동력은 876.8 kJ per sec고요. 여기서 이제 49.5%가 동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흐름에 의해서 엑서지가 유출되는 거는 209.66의 kJ per sec에다가 11.8%. 물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압력 강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선 압력 강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아까 이제 여기 스팀 발생에 대해서 압력 강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압력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렇게 압력 강화가 생기잖아요. 압력 강화가 생기는 순간 그 이 질량이 흐르면서 압력이 강화되니까 압력 변화에 의해서 그 질량 유동에서 일이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엑서지 전달이 일어난다.
일에 의한 엑서지 전달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변화했을 거니까 온도 변화에 의해서 열 전달이 생기고 그거에 의한 엑서지 전달 역시 있다 라고 해서 그걸 엑서지 평가에 반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엑서지 파괴율, 엑서지 파괴율은 366.1이랑 320.2 366.1kJ/s와 320.2kJ/s여서 이게 이제 18%의 파괴가 일어나고 22.6%의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들을 써주게 되면 최종적인 엑서지 회계 분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번에 보면 수반대는 설계 관계에 대해 논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엑서지 파괴가 40.6% 일어나고 어쨌든 물 흐름에 의한 것도 동력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니까 엑서지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손실, 얘는 파괴니까 지금 얘네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죠. 동력으로 최대한 많이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절도 전환을 못 시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야 이제 연력합초 성능을 더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 성능을 바꾸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의 유동 온도차를 줄임으로써 열 전달에 의한 비가역성을 감소시킬 수 있거나 또는 터빈의 등엔트로피 효율을 높임으로써 마찰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등엔트로피 효율이라는 거는 그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에서의 이상적인 그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면 이상적이잖아요. 그거 대비 실제 수행 능력을 이제 등엔트로피 효율인데 그걸 높이면 이제 비가역성을 줄일 수 있겠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터빈에서 일어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설계에서 고려를 하게 되면 좀 더 수행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이제 연력학적 성능만을 고려하면 안 되고 비용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때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설계에 있어서 엑셀 사용 논의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이 엑서지 파괴율을 낮추기 위해서 뭐 등엔트로피 효율을 높이고 내부 유동의 온도차를 줄인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엑서지율은 증가할 수 있겠는데 그거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너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뭐 많이 들 수 있겠죠. 아무튼 장비를 많이 사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엑서지 파괴에 집중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지 이런 것만 고려해서는 그 원가 절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절충안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시간을 보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더 강의를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논의를 해서 엑서지 효율에 대한 거와 그 엑서지 효율의 이용 뭐 열경제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엑서지 비용에 관한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연습 문제는 지금 책에 100문제가 넘는데 그 100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연력학에 대한 지식을 전부 습득할 수 있을 만큼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생각이고요. 테마별로 일단 4문제씩 테마별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더 풀 게 있으면 거기서 더 뽑는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뭐 대학교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념 강의를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테이블 분석하면서 아까 좀 버벅거렸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방금 설명 간단하게 안 한 거 하나 하면 그러니까 이 d 다시 우리가 지금 계속 이항을 해서 구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t0의 시그마 cv 닷으로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t0은 구할 수 있고 이건 엔트로피 평형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정상 상태에서 엔트로피 평형식은 0분의 t의 q 닷에 m 닷에 s 빼기 s0에 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연습 문제에서 풀어볼게요. 이렇게 구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풀어보고 오늘 시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밀폐기에서는 질량 유동이 없었는데 건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질량 유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 질량 유동에 의해서 추가되는 엑서지 개념이 있고 여기서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밀폐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밀폐 시스템에서의 엑서지율 개념에다가 질량 유동 개념이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역시 제가 한번 버벅거렸듯이 테이블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엑서지 효율부터 최대한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